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3월 21일이네요. 자, 오늘은 그 낙찰받고 명도했던 실제 사례를 한 몇 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낙찰을 받으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일단은 뭐 이제 뭐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 편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담은 뭐 어차피 좀 가는데 그래도 이제 뭐 그 명도를 제가 한 적어도 한 5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낙찰 받고 실제 이제 제가 이제 명도를 했던 그런 사례들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볼까요? 자, 이거 물건 첫 번째 물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경남 의령군에 있는 빌라였고요. 이제 이 집은 원래부터 이제 그 공실이었어요. 비어져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입찰하러 가기 전에 이 집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은 비어져 있는데 이 집에 그 보러 가니까 이제 그 옆집에 아주머니가 이걸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이 집이 아마 수리를 하려고 하면 뭐 한 돈 1,000만 원 이상 들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집을 보고 벽지도 다 벗겨지고 있었고요. 여기 보면 뭐 또 마감재도 조금 뭐 이렇게 다 마무리도 다 안 된 상태였고, 일단은 이제 제가 이 집을 이제 단독으로 낙찰 받았어요. 그래서 잔금을 납부하고 집이 비워져 있으니까 이제 명도 절차는 필요 없죠. 거기서 이제 원래 명도를 하면은 뭐 또 점유자가 있으면 또 조금 비용이 들 수도 있는데 뭐 그걸로 가름하자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250인지 300인지 두고 제가 아시는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이제 요거를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 사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명도는 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도비 가지고 이렇게 수리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명도 절차는 크게 없었다. 다음 집 한번 볼까요? 다음 물건. 자, 이제 이거는 해당 이건 아파트고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제 이분이 아마 그때 월세로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세로 계셨는데 이제 보증금은 전액 배당되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분들 이사 가는 날 제가 이제 이사 가는 날 이제 입회를 해서 명도 확인서하고 이제 제 인감 증명서를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그 임차 보증금 이제 배당 받는 부분이라도 다 이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사 다 나가고 저는 명도 확인서 드리고 이분들한테 이제 비밀번호를 받았죠, 그죠? 그래서 그 임차 보증금 일부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한테는 그 이제 우리가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 뭐 추가 부담금 뭐 이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뭐 우리가 특별히 안 드려도 됩니다. 배당받는 임차인 같으면. 자, 그래서 이사 잘 이제 내보내고 명도는 잘 끝냈죠. 자, 이거는 이제 인천시 서구에 있는 빌라였는데요. 이분도 보증금 500에 월세가 얼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500만 원도 아마 그 배당에 전액 다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분도 이사 가는 날 이제 제 명도 확인서 드리고 이사 다 내보내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추가했던 그 이사비라든지 이제 그 부담은 제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명도했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자, 이 지금 해당 아파트는요, 이게 경남 진주에 있는 아파트인데 예금보험공사 물건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 온라인 말고 그 오프라인에서 이제 우리 투표하러 가면 그 투표함에다가 이게 후보 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투표함에 넣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듯이 여기도 이제 그 입찰 시간이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를 정해서 하는데 그 입찰함에다가 내가 이제 매수하고 싶은 금액을 써서 그래서 거기다가 입찰함에다가 내가 그 봉투를 넣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낙찰받은 물건인데 아마 최저 매각 유찰이 많이 됐어요. 그 최저 매각 금액에서 제가 10,000원을 더 썼는데 왜 10,000원을 더 썼냐면은 이 예금보험공사 물건이 각 지부가 있어요, 전국에. 거기서도 입찰함을 놓고 입찰자가 거기에 오면 그 시간에 오면 입찰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10,000원을 더 쓰고 결국은 이제 단독 낙찰을 받았죠, 그죠? 결국은 이제 이 물건도 이제 뭐 특별히 명도를 하는데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게 없어요. 이거는 공실이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그랬던 물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집은 이제 평택 그 진이면입니까? 진이 여기 있는데 그 빌라인데요. 제가 이 집을 낙찰을 받고 이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명도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마 이 집에 명도를 하는데 제가 한 50만 원 정도 이사비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집에 지금 이 안방입니다. 안방에 여기 비가 많이 오면 바닥에 물이 이렇게 차요. 바닥에. 이 방바닥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낙찰을 받고 여기 지금 창틀부터 해서 열리가 있는 그 밖하고 이제 외벽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모든 그 실리콘 작업하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래도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이게 새더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요 바닥에 공사를 제가 10cm를 높였습니다. 이게 이제 공사비도 이게 너무 이게 그 뭡니까 이게 고생을 많이 했던 물건이라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때 이 집을 매매하면서 매매 계약서 특약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이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간혹 바닥에 물이 누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약을 좀 적어달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제가 방수했던 공사했던 이런 것들을 모두 제가 이게 다 이렇게 다 드렸어요. 지금 실리콘 작업 무슨 작업 했던 거를. 그래서 이제 왜 그 뭡니까 우리가 알고 또 고지를 하면은 그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서 벗어나잖아요. 그죠? 고지행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팔고 나서 바닥에 물이 또 보이기나 하면 또 매도인이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오죽했으면 제가 또 그렇게 특약을 넣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했던 물건. 근데 그 명도할 때는 한 5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아마 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다음 물건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저 명도 1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여기 이제 남양주 수동면이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이제 그 원래 그 이제 공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이제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명도 소송. 그래서 이제 명도 소송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무사에서 가면 한 30만 원, 50만 원 주면 해주긴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뭐 혹시라도 뭐 이제 공부를 좀 여러분들 한 3일만 이렇게 이제 구글링 하면 그 명도 소송하는 거는 이렇게 프레임이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가 구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데요. 그게 뭐 시가 표준에 구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뭐 소가하고 그다음에 뭐 송달료 인지대 정도인데 그다음에 이제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은 그 프레임은 구글에 이제 그 인터넷에 가보면 다 있기 때문에 뭐 그 나홀로 이제 소송하는 물건이 뭐 예를 들어서 101호, 상가 201호 이런 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 이렇게 입력을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일단 공매로 낙찰을 받으면 소장부터 먼저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장 부분이 이제 그 상대방한테 도착하는지 그거는 대법원 홈페이지 가서 보면 되니까 도착하면 그때 제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장을 받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점유자하고 대하는 거하고 소장 없이 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소장을 이제 기재를 해서 소장을 제출해서 그게 이제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그거를 이제 받으면 이게 이제 나가야 되구나 그런 이제 인식을 이제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주택은 이제 아파트는 그 당시에 탐문을 했는데 관리소에서도 몰라요. 근데 옆집 탐문하니까 이분들이 뭐 안에 짐도 별로 없는데 살림도 이사를 나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큰맘 먹고 강제 개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열쇠 사장님 불러가지고 강제 개문을 하고 옆에 계신 이제 옆집 아주머니가 좀 입회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음료수 하나 사드리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개문을 했더니 이렇게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명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그랬던 물건이었고요. 뭐 이 물건도 이 물건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이제 보니까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였고요. 이분이 그 당시 이사비를 한 200만 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집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뭐 200만 원 다른 못 드리고 아마 이분한테 아마
150만 원인가 아마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2달 정도 계시다 갔는데 그 정도 추가 비용이 들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명도를 하고 나서 집을 조금 수리한다고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요 24평인데도 제가 조금 많이 드렸죠, 그죠? 좀 집이 좀 어려우셔가지고 뭐 자기 집인데 또 경매로 이렇게 날리는 그런 분들 입장을 또 헤아려 보면 좀 마음이 좀 짠하죠. 그래서 뭐 15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명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요거는요, 충남 당진에 있는 아파트고요. 이분이 지금 월세로 있었는데 개인으로 막 계약을 했는지, 근데 쓰는 거는 회사 사택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분이 이제 월세를 다, 배당을 다 이제 받아가고, 여기 계속 이제 제가 의사를 물어보니까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저하고 다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그죠? 그때 보증금이 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에 월 얼마? 4, 50만 원인가 뭐 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요것도 낙찰을 받고 이제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명도하는데 추가 부담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임차 계약을 해서 2년 동안 또 임차를 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요게 집이 깔끔하고 좋았었어요. 요거는 이제 경기도 시흥에 있는 빌라였고요. 이분도 아마 이사 가는데 제가 이사 비용으로 아마 낙찰 받고 한 2달 정도 계시고 이사 나가면서 제가 이사비를 한 100만 원 정도. 저는 이제 그 이사 나갈 때 그 어떤 그 순수한 비용 정도는 제가 이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정도 드려가지고 이분은 또 이사를 나가셨어요. 아주머니 참 좋으신 분이세요. 이거 조금 전에 그거였고요. 자, 이거 이제 울산에 있는 이제 빌라였고요. 이것도 좀 탐문하다 보니까 공실이라서 제가 이제 열쇠 그 사장님 불러가지고 강제 개문을 했어요. 이 집에 강제 개문을 했는데 이 집에 있는 게 냄비 하나, 요 접시 몇 개, 요거 가스레인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요거 있었어요. 요 냉장고도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일 없이 요 정도였는데 뭐 일단 강제 개문하고 일단은 나머지는 뭐 살림이 옛날 그 브라운관 TV도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 집이 오랫동안 비어져 있었나 봐요. 여기에. 그래서 이 집도 그냥 강제 개문을, 여러분들 그 강제 개문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집에 이제 공실로 있었던 그 기간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탐문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이게 집이 깨끗하고. 자, 이제 요것도 경남 김해에 있던 구분 상가입니다. 이게 이제 실평수가 한 70평 정도 되고요. 여기에 그 안에 그 집기라든지 살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사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제가 드렸고요. 이사 비용은 제가 한 250만 원 정도 좀 드리고, 근데 이제 이사 비용 들이가 명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지금 공용 관리비가 그 전유 부분 관리비 말고 공용 관리비 있잖아요. 이거 평수가 크다 보니까 그냥 아무도 안 쓰고 전기수도 하나도 안 쓰더라도 공용 관리비가 한 달에 4, 50만 원씩 나옵니다. 여기 이 정도 평수 같으면 최하. 그래서 그게 공실로 있던 기간이 제법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체납 관리비가 뭐 한 1,200, 3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은 그 뭡니까 그 이제 상가 번영의 대표님하고 좀 밀고 당기고를 좀 했어요. 하고 어차피 이제 뭐 공실로 있느니 제가 여기 이제 쓰고 관리비도 납부를 하고 저도 이제 그 상가 번영의 회원이 되는 거니까 조금 그 설득을 좀 하고 해서 이제 한 절반 정도, 한 5, 6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명도비 플러스, 명도비 한 250만 원 들었죠. 그 다음에 체납 관리비를 제가 한 500만 원 정도, 600만 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게 경매하는 거 초창기라서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명도를 하고 했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자, 이 물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 이제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그 단독,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 이게 50평형이었거든요. 야, 이분 명도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명도를 하면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이제 우리가 그냥 적정한 이제 선에서 이렇게 협의가 잘 되는데요. 뭐
뭐 또 억지를 또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500만 원을 달라니 뭐 이사 가는데 1000만 원을 달라니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나오면 일단은 그 이제 법의 어떤 그 정해진 절차대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장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시면 한 3일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명도 소송이라 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니고 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금 구글링 좀 많이 하시면 뭐 소장하면은 그 이제 소가 산정하는 게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 송달료라든지 인지대 이런 거는 이제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으니까 공부 좀 하시면 이제 이런 거는 좀 간단하니까 소송을 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공매로 낙찰을 받으면 저는 이제 소장을 써가지고, 이제 점유자한테 소장 구본이 도달되면 그때 이제 제가 명도를 하러 갑니다. 이제 그 점유자 같은 경우는 소장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 조금 대응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이제 소장 쓰는 거 공부 좀 하시고, 그거 소를 먼저 제기해가지고 소장 부분이 이제 송달 안 되는 게 제일 골치 아파요. 일단은 송달만 되면 그때 이제 가서 점유자를 만나서 그렇게 명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이 지금 이 빌라가요. 근데 이제 건축물 대장을 떼니까 이게 위법 건축물로 되어 있어요. 위반 건축물로. 이게 위반 건축물이 뭐냐면 지금 베란다에 이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가. 이게 지금 해운대인데 지금 건물 사이에 여기 보면 바다가 보이죠. 그래서 바다 풍경도 좋고 여기에 욕조를 만들어 가지고 뭐 분위기는 좋겠네, 그죠? 여기 따뜻한 온수가 나오면 여기 앉아 가지고 이제 바다를 보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욕조가 있는데 여기 아마 주위에서 이게 민원이 들어갔나 봐요. 민원이. 아무래도 이게 지금 발코니에서 지금 이렇게 벗고 이렇게 욕조가 이 앞에 아무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아마 이웃들에서 아마 그 민원이 들어가서 이 욕조 때문에 이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가지고 그 이행강제금이 한 1년에 한 50만 원씩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이 집 명도하는데 제가 한 그 당시에 25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집에. 그래서 한 250만 원 정도 이제 명도비를 들고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조금 전에 봤던 거 욕조 이거 철거하는 공사를 제가 했거든요. 요게 지금 한 200만 원, 250만 원. 결국은 이게 명도하는데 이건 이제 뭐 명도비에 포함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건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 철거하는데 비용도 한 그때 250 정도 아마 들은 것 같아요. 요게. 자, 오늘 몇 가지 그 이제 자료는 좀 많았는데 뭐 몇 집을 이렇게 좀 뭐 다운로드를 좀 더 해서 좀 체계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그 명도 사례 실제 제가 명도했던 그런 물건들 오늘 1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나면 조금 알차게 해서 한 2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도 과정은 조금 겪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뭐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 일단 첫 번째는 명도의 그 기술 중에 첫 번째는 그 점유자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면 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이해를 해주고 고개 끄덕끄덕 그럼 자기 이야기를 다 해요. 어떻게 해서 어제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그래서 이제 또 이사 그 명도하러 갈 때는요,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들고 가셔가지고 또 이분들은 또 경매나 공매로 또 본인의 집을 이렇게 또 날리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이제 낙찰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조금 오히려 그분들의 고민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뭐 또 법적인 절차는 또 그대로 또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요렇게 오늘은 뭐 실전의 그 명도 사례 몇 가지 사례 오늘 한번 간단히 봤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